열심히 일해서 모은 소중한 내 금융소득. 그런데 말이죠. 이 이자나 배당금이 갑자기 세금보다 무서운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느끼는 이 막연한 불안감, 오늘 제가 그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완벽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아마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질문일 거예요. 금융소득이 딱 1,000만 원인데 저 건보료 폭탄 맞는 건가요? 잠시팅.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인지 지금부터 명확하게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건강보험료 문제를 총 5단계로 완벽하게 정복해 볼 겁니다. 먼저 건보료 폭탄이 뭔지 기본 개념부터 잡고요. 나한테 적용되는 기준 금액이 1,000만 원인지 2,000만 원인지 확실하게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은퇴 후에 정말 중요한 피부양자 자격 조건, 건보료를 아끼는 투자 꿀팁,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별 관리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본격적인 전략을 짜기 전에 도대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그 기본 원리부터 확실히 알아야겠죠? 이것만 이해하셔도 앞으로의 설명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죠. 회사 다니는 직장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지역 가입자. 이 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직장 가입자는 주로 월급에만 보험료가 붙지만 지역 가입자는 벌어들이는 소득은 물론이고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까지 전부 점수로 바꿔서 보험료를 매긴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아는 것, 이게 모든 계산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왜? 누구는 금융소득 기준이 1,000만 원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2,000만 원이라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걸까요? 그 운명을 가르는 기준 금액, 제가 지금부터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 원입니다. 이 숫자는요, 아주 명확한 경우에만 해당돼요. 바로 월급 받는 직장 가입자이면서 월급 빼고 다른 소득은 정말 순수하게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밖에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른 거 다 있고 2,000만 원,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경우는 기준이 1,000만 원으로 확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은퇴하시고 지역가입자가 되셨거나 직장인이긴 한데 월급 말고도 프리랜서나 외부 강의 아니면 작은 월세 수입이라도 있다면 기준은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훨씬 더 깐깐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내 기준은 뭘까요? 이 간단한 3단계만 따라해보세요. 바로 답이 나옵니다. 첫째, 나는 직장 가입자인가? 둘째,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있나?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면 내 기준이 2,0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더는 헷갈릴 필요 없겠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특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는 아마 이게 제일 큰 관심사일 텐데요. 바로 자녀의 직장 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서 보험료 부담을 확 더는 방법이죠. 이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 정말 중요합니다. 피부양자가 되는 게 그냥 가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부양유가는 기본이고요. 아주 까다로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라는 두 개의 허들을 동시에 넘어야만 그 자격이 주어지고 또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는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해요. 피부양자 자격은 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재산세 과세표준이라는 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요. 이 기준 금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면 연소득 2천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5억 4천을 넘어가면 소득 기준이 1,000만 원으로 확 깐깐해지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기준 금액이 9억 원을 넘잖아요. 그럼 내 소득이 단 1원도 없어도 그냥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져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런 복잡한 기준들을 우리가 이해했으니까요. 이걸 바탕으로 건보료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절세가 곧 건보료 절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기서 건보료 절약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나옵니다. 잠시 스탑.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투자 수익의 금액이 아니에요. 그 수익이 세법상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잡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 건보료의 세계에서는
모든 돈이 다 똑같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하더라도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상장된 상품, 즉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 차익은 배당 소득으로 잡혀서 건보료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외 증권사를 통해서 직접 해외 상장 ETF를 사고 팔아서 얻은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건보료 산정에서 아예 빠져버립니다. 어떤 상품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막연한 공포감을 없애기 위해 실제 소득에 따라 추가되는 세금과 건보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직접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연봉 1억 4천만 원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이 금융소득으로 2,500만 원을 벌었다고 해봅시다. 기준인 2천만 원을 넘었죠? 하지만 건보료와 소득세 모두 전체 2,500만 원이 아니라 기준을 초과한 500만 원에 대해서만 붙는다는 게 중요해요. 계산해보니까 건보료는 연 40만 원, 소득세는 약 110만 원 정도 추가돼서 총 부담액은 150만 원 정도네요. 생각했던 것만큼 폭탄 수준은 아니죠? 두 번째는 더 재미있는 사례예요. 연봉 3천만 원 직장인이 투자를 정말 잘해서 금융소득을 4천만 원이나 벌었어요. 이 경우 이미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15.4% 원천징수로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낼 소득세는 없습니다. 0원이에요. 오직 건보료만 2천만 원을 초과한 2천만 원에 대해서 연간 약 160만 원 정도가 추가될 뿐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지역가입자가 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금융소득이 딱 1,000만 원일 때는 추가 건보료가 0원입니다. 그런데 단 200만 원이 늘어서 1,200만 원이 되는 그 순간 초과한 200만 원이 아니라 1,2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보험료가 붙어버립니다. 그 결과 추가 건보료가 갑자기 연 96만 원으로 급증하는, 이게 바로 진짜 폭탄인 거죠. 자, 오늘 설명의 최종 핵심 전략,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순수 직장인이라면 내 금융소득 목표는 2천만 원 이하. 둘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지역가입자라면 목표는 무조건 1,000만 원 이하. 마지막으로 은퇴를 준비하신다면 부부간 자산을 나누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나 개인형 퇴직연금 IIP 같은 절세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참고로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모든 계산의 기준이 되는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2년 연속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보험료율 자체가 갑자기 올라서 부담이 늘어날 걱정은 한시름 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설명이 막연했던 건강보험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여러분의 자산 계획에 든든한 지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금융계획을 세워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